Recording in progress.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일요일 밤마다 찾아뵙는 소셜 스쿨의 일요일 밤 세라방. 오늘이 벌써 몇 번째죠? 47번째인가?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수진이 돌아가면서 지금 그 12번씩을 채워가는 그런 그 순번이라서요. 11월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그 이태원 교수님께서 랜딩 페이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면 우리 고객 이렇게 발굴하고 또 관리하고 하는데 더 편리하고 좋을지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좀 풀어주기로 하셨거든요. 자, 다 같이 우리 몇 분 안 되지만 큰 열화와 같은 박수로 우리 이태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짝짝짝짝짝짝. 예. 자, 마이크 네, 받아주십시오. 네네. 지금 볼륨 괜찮죠? 이 정도면? 예, 잘 네. 들립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랜딩 페이지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랜딩 페이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뭔지. 또는 직접 활용을 안 해보셨더라도 한 번쯤은 다 뭐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은 사실 뭐 랜딩 페이지가 뭐냐, 왜 중요하냐, 사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랜딩 페이지를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야 될까? 좀 이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진행해 볼게요. 자, 마인드맵 제가 하나 띄워놨는데 보이시죠? 여기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가지가 있는 요 내용이 다는 아니고요. 여기다가 이제는 좀 색다르게 좀 시도를 해보려고요. 보통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는 이제 요새는 학교에서 안 그러고 거의 다 컴퓨터로 하지만 예전에는 칠판에다가 판서 같은 거 했잖아요. 칠판에다 선생님이 쓰시면 그걸 뭐 받아 적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제가 칠판이 이제 마인드 맵이 두 개가 있어서 한 맵에는 제가 전체 내용을 좀 가져다 놓고, 이 한 맵에는 지금 보시는 맵에는 기본 이제 줄거리만 요점만 적어놨는데, 여기서 이렇게 볼까요? 예, 여기서 하나하나씩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딩 페이지가 왜 필요한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지, 그 랜딩 페이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랜딩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구상을 해야 되는지 내용들.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랜딩 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마지막으로는 실제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데 이제 내용 구성, 형식적으로, 또 하나는 어떤 도구, 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랜딩 페이지 제작하고 하는 내용들은 좀 시연을 해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에는 뭐 페이지보다도 같이 좀 구두로 좀 설명하는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랜딩 페이지가 왜 필요한가? 랜딩 페이지는 어떻게 활용을, 랜딩 페이지가 왜 필요한가? 그 랜딩 페이지는 과연 뭔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랜딩 페이지는 요거부터 다뤄봐야겠네요. 자, 랜딩 페이지는 여기다 놓고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랜딩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랜딩이라는 뜻이 착륙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검색 엔진에서 뭔가 키워드를 입력하면 나오는 광고들이 있죠. 광고를 클릭해서 이동하는 페이지, 또는 뭐 네이버 다음 같은 카페라든지 다른 커뮤니티 이제 게시물에다가 여러분은 뭐 이렇게 알리는 걸, 또 카카오톡 링크처럼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이제 홍보 게시물을 올리잖아요. 클릭하게 되면 이동하는 페이지를 보통 일반적으로 랜딩 페이지라고 하죠. 그래서 그 랜딩 페이지는 일반적으로 그 특수한 목적을 가진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단지 그 페이지에 이동을 해서 게시물을 한번 읽어보는 내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명확한 목적이 있죠.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 그 예전에 무슨 남녀 공학일 때 이제 학교에 가서 무슨
MT, OT 뭐 이런 걸 가잖아요. 그 학생들하고 만났을 때 그 거기서 뭔가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한 학생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서 얘기를 할 때 어떤 내용을 말할 건지 이건 좀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안녕 나는 누군데 반갑고 앞으로 그냥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만 하면 난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만 밝히면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안내 홍보이죠. 그게 아니라 가서 자, 오늘의 목적은 제가 저 사람의 연락처를 딴다. 이게 목표가 중요하잖아요. 그 랜딩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연락처를 획득을 하거나 뭔가 신청을 받는 그 목적으로 랜딩 페이지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랜딩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전환, 행동 이것들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요 그래서 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웹 페이지는 자 이런 페이지들이 있어요. 그냥 홈페이지 그리고 서브 페이지, 블로그 게시물 이런 페이지들이 있는데 실제로 광고를 클릭해가지고 이런 홈페이지나 서브 페이지로 오면 효과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비싸게 광고 비용을 지출해서 클릭해서 왔는데 그냥 홈페이지 보여줄 정도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별도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다시 화살표를 이렇게 해서 자 별도로 그 광고를 해서 이런 홈페이지, 서브 페이지, 블로그 포스트로 오는 게 아니라 광고를 클릭해서 이렇게 별도의 목적을 가진 그런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광고의 효과가 나겠죠.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겠죠. 그래서 별도의 어떤 서비스를 별도의 이제 전용 페이지를 만드는 게 좋은데 그게 바로 랜딩 페이지이죠.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한 5가지 상황은 대략 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지우고. 첫 번째는 이제 교육 접수하는 페이지. 교육 신청 받는 페이지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쇼핑몰 상세 페이지. 쇼핑몰에서 그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줘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상세 페이지. 그리고 뭐 교육하고 웨비나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일반 웨비나 신청 페이지. 그리고 뭐 전자책 다운로드 페이지, 뭐 뉴스레터 구독을 요청하는 페이지.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랜딩 페이지를 제작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면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에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사용하면 좋은데 그럼 이제 랜딩 페이지 아까 그 종류는 이제 이런 상황들에서 랜딩 페이지를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건들, 그러니까 좋은 랜딩 페이지 요건이 있어요. 근데 일단 잠깐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랜딩 페이지를 제작할 때는 일단 요 빌드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랜딩 페이지 좋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교육 접수, 뭐 상세 페이지, 웨비나 신청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위해서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랜딩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고 활용을 하고 있나요? 기존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요거 이쪽부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자 쇼핑몰 3세 페이지라든지 또는 그 여러 가지 뭐 교육 접속 페이지라든지 하는 내용들을 일반적으로 그냥 HTML 이용해서 HTML 이용하거나 어떤 별도의 이제 페이지 디자인을 막 구성해 가지고 이런 페이지들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웨비나 신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요새는 웨비나는 일반적으로 줌으로 많이 하잖아요. 줌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줌에는 랜딩 페이지가 없죠. 그래서 별도의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도록 하는데 그 외국의 전용 웨비나 서비스들은 별도의 웨비나 랜딩 페이지들을 제공을 합니다. 잠깐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봐야겠네요. 자, 제가 그 한때 좀 많이 사용했던 빅마커라고 하는 그 웨비나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 요거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로그인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이제 웨비나 서비스 대시보드이고요. 그래서 웨비나 제가 주최한 것들 예전 걸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두들리 라이브 이런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웨비나를 진행하면 이 웨비나 랜딩 페이지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거나 여기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이제 웨비나 랜딩 페이지는 내용이 별로 없긴 합니다만 웨비나 랜딩 페이지는 사실 그렇게 내용이 많이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다른 항목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웨비나 네, 이렇게 예전에 이제 했던 작년 추석 때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웨비나의 랜딩 페이지는 별도로 이렇게 웨비나 어렵긴 합니다만 없긴 합니다만 이렇게 웨비나의 내용들 간단하게 보여주고 바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뭐죠? 그 웨비나의 주제 그리고 언제 하는지 누가 발표하는지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이렇게 각 여러 가지 웨비나 서비스에 대해서 직접 제공하는 그런 랜딩 페이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들 웨비나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요. 또 이제 폼이나 봇을 랜딩 페이지 대용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마저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구글 폼으로 신청을 많이 하죠. 구글 폼으로 그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뭐 세미나 이런 것들 신청들을 많이 받는데 구글 폼은 아무래도 디자인이 좀 취약한 편이고 구글 폼은 이제 다른 폼들하고 다르게 다른 대화형 폼들하고 다르게 그 화면에 그 텍스트 그러니까 페이지처럼 쭉 설명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제 구글 폼을 약간 랜딩 페이지 대용으로 믹스해 가지고 사용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폼은 거기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서 신청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구글 폼은 그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거기다가 오히려 랜딩 페이지 대용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만 좀 이게 디자인이 좀 취약하고 물론 이 중간중간에 이미지나 이런 것들 넣을 수 있지만 이미지를 넣을 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디자인, 뭐 비디오를 넣는다든지 구성하는 것들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취약한 것 같고요. 봇도 이제 대화용으로 좋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폼이나 봇 같은 경우는 직접 그 여러 가지 제품 서비스 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는 역할을 하는 게 폼과 봇의 역할이죠. 가끔씩 보면 블로그 포스트에다가 그 뭐랄까요 그 랜딩 페이지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네이버 블로그 또는 카페 게시물을 랜딩 페이지 대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블로그 게시물은 그 카페 게시물 같은 경우는 정보를 위주로 주는 게시물이잖아요. 근데 세일즈 페이지를 섞어 놓으면 뭐 아이덴티티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디자인도 세련되지 않게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 워드프레스의 이제 페이지 빌더 대표적으로 이제 엘리멘터나 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엘리멘터 요거 많이 사용하고 요새는 브리지 요거 많이 사용하는데 엘리멘터나 브리지를 사용하면 쉽게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좀 홍보를 많이 하면서 특히 이제 브리지 서비스를 한때 이제 굉장히 저가에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할 수 있는 에이전시 모델을 제공한 적이 있어서 그걸 하나 구매해 놓고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예가 많이 있었는데 워드프레스 페이지 빌더로 만들면 디자인 잘 만든 사람이 보면 만든 걸 보면 나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페이지 빌더로 랜딩 페이지를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엘리멘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조합을 해가지고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거는 좀 쉽지 않고 속도도 아무래도 좀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랜딩 페이지의
랜딩 페이지를 일반적으로 만들 때 원래는 웹페이지에다가 HTML로 뭐 CSS 디자인 해가지고 작성하지만 모두 다 그렇게 하긴 어려우니까 이렇게 대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바로 기존 이제 서비스들이죠. 기존 서비스들을 어떻게 보면 랜딩 페이지 대용처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실 사용해도 되죠. 사용해도 되는데 좀 더 랜딩 페이지를 전문적으로 잘 만들려면 이렇게 전문 서비스를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한 이제 제가 세 가지 정도 알려드릴 텐데요. 하나는 언바운스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두 번째 리드 페이지스, 세 번째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와이프 페이지스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한번 검색. 이거는 랜딩 페이지를 쉽게 만들어주는 서비스인데 이 언바운스는 기능은 괜찮은데 의외로 검색하면 이 언바운스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렇습니다. 검색 한번 잠깐 해볼게요. 언바운스. 자, 랜딩 페이지 만드는 도구인데 언바운스. 그렇죠. 이렇게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뭐 비슷비슷해요. 도구들은 이런 서비스들은 가격이 얼마 있지? 여기 있죠. 가격 한번 보면 야, 이 뭐 이렇게 비싸냐? 한 달에 한 90만 돈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네요. 그래서 언바운스는 개인이나 소상공인 또는 이제 지식 창업가들이 사용하기는 부담이 돼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싸가지고. 그래서 그 대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외국에서 전용 서비스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 리드 페이지라는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마침 또 요새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60% 할인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가격이 사실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자, 스탠다드 버전은 15불. 이게 할인해서 그런가? 할인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15불이면 얼마죠? 15불이면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예. 원래 한 27불 정도 됐었는데 37불에서 할인해서 이게 아마 할인해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할인 적용해서 그래가지고 저도 작년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할 때 제가 이전에도 잠깐 썼다가 비싸가지고 지금 해지를 해서 나중에 틈 파서 한번 써봐야지 하다가 작년 딱 요맘때죠. 블랙 프라이데이 때 세일할 때 제가 60% 할인 받아가지고 월 한 만 몇천 원 정도 규모 비용 지불하는 모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11월 한 7일인가 1년 돼가지고 만료인데 저는 이제 계속 사용하지는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비용이 좀 그렇더라고요. 자, 이 리드 페이지 같은 서비스의 장점은 정말 랜딩 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템플릿 형태로. 자, 로그인한 화면이고요.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 랜딩 페이지 하나, 뉴 랜딩 페이지 만들기 해서 그 예시 페이지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북, 전자책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많이 사용하죠. 미리 보기 해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딱 책 이미지와 내용 있고 가는 거. 이런 페이지, 이런 형태로 많이 합니다. 하나 또는 이런 것도 괜찮고요. 실제로 이제 랜딩 페이지 목적에 따라서 자 이렇게 그 컨설팅이냐 뭐 이벤트냐 리드 캡처냐 세일즈냐 요거에 따라서 다양한 포맷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쉽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 말고 한번 적당한 거 잠깐 한번 해볼까요? 그냥 뭐라도 자, 컨설테이션 요걸로 한번 해보면 괜찮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세련되고 괜찮죠?
네. 요거 사용하기 위해서 모바일 화면은 이렇고 데스크탑은 이렇습니다. 자, 사용하기 클릭해서 보면 이 랜딩 페이지 빌더를 세라방 테스트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랜딩 페이지 템플릿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 여기 클릭해서 레이아웃 섹션에 가서 헤더 부분, 히어로 섹션, 그 다음에 이제 about이 여기죠. 여기 about 섹션이네요. 다음에 이제 benefit 섹션. 여기다 뭐 하나 추가하려면 클릭해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제공하는 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하지 않고 아주 심플합니다. 전체. 그래서 이게 about 섹션이죠. 뭐 이런 거 하려면 넣을 수 있고 아니면 이런 거 적당한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다. 이렇게 해서 쉽게 섹션 단위로 작업을 할 수 있고 내용도 간단하게 클릭해가지고 텍스트 바로바로 수정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랜딩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퍼블리시를 하고 이 퍼블리시를 도메인과 연결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별도 제공하는 도메인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메일을 접수를 받으면 여기 직접 저장되기도 하고 그리고 연동되는 다른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 또는 뭐 제피어 통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리드 페이지가 그런 서비스이고요. 리드 페이지는 하나 좋은 게 랜딩 페이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이트 빌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제 게소셜 코리아 비즈니스 사이트는 랜딩 페이지, 리드 페이지로 만들었어요. 그냥 리드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리뉴얼 작업을 워드프레스로 다시 하고 있어서 좀 더 바뀌긴 할 건데 그래서 리드 페이지는 사람이 가성비, 뭐 가격, 그리고 뭐 성능 이런 것 감안할 때는 랜딩 페이지 전용 서비스로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하지만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어서 월 20, 30불이니까 사실 가격이 좀 부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드 페이지에서 저는 어떤 페이지를 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냐면 그래서 리드 페이지에서 주로 여러 가지 교육 접수하는 랜딩 페이지 있죠. 이렇게. 그런 교육 신청 받는 페이지 여기도 이제 랜딩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템플릿 가지고 막 좀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팝업 폼도 두들리 사이트 같은 데 가면 내용이 뜨고 잠시 기다리면 여기다 이제 팝업 폼 같은 게 나와서 예, 며칠에 한 번씩 뜨기로 해놔서 지금 바로 뜨진 않는데요. 저는 예, 팝업 폼이라든지 이런 랜딩 페이지를 쉽게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좀 장점 같습니다. 괜찮긴 한데 솔직히 좀 비용이 부담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월은 49불인데 이제 할인해가지고 15불에서 꽤 금액이 있어서 네, 더 이제 연장해서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가 바로 요 서비스입니다. 스와이프 페이지라는 이런 랜딩 페이지하고 약간 유사한 그런 서비스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리드 페이지를 사용은 하는데 사용을 하고 여러모로 괜찮은데 가격도 좀 부담이 오고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에 오래 쓸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해서 찾게 된 게 이 서비스예요. 작년 말에.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서 돈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리드 페이지 말고 이거를 써야 되나 이제 고민을 했는데 막상 제가 사용을 하겠다가 마음을 먹고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요거 하나만 있으면 랜딩 페이지는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는 좀 이걸 위주로 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걸로 만든 랜딩 페이지가 이거예요. 자, 보시면
그 베리캐스트 전에 제가 이제 설명도 한번 드리고 그 제공도 했었죠. 그래서 베리캐스트를 설명하고 판매하는 랜딩 페이지를 바로 이게 아까 보시는 스와이프 페이지라는 요 서비스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만드는 방법은 아까 리드 페이지 같은 서비스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템플릿이 있고 만드는데 이거는 제가 그 기존 템플릿이 아니라 이게 있는 섹션들을 계속 추가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작업으로 만든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구성을 해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이런 랜딩 페이지를 잘 구성을 해 제작을 이제 할 건데 해야 되는데 좋은 랜딩 페이지 3대 필수 요건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랜딩 페이지가 어때야 할까요? 어떤 페이지가 사람들에게 좋은 랜딩 페이지일까요? 저는 이제 3가지 정도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이거, 그러니까 만들기 쉬워야 한다, 뭐 이런 거는 차치하고요. 차치하고 첫 번째는 이거 같습니다. 내용 구성을 잘 해야 돼요. 랜딩 페이지 우리가 만들 때 사실 그렇잖아요. 자, 그 구글 폼 가지고 내용 구성 같은 건 해도 랜딩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만들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 이유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이런 구성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카피라이팅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기획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용 구성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랜딩 페이지는 무엇보다도 내용 구성이 좋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요겁니다. 디자인이 어느 정도 뭐 멋있으면 가장 좋고 최소한 좀 깔끔한 형태로 깔끔한 디자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요겁니다. 속도가 좀 빨라야 돼요. 이렇게 내용 구성, 디자인, 속도, 자 이렇게 그 한 3가지 정도 요소를 갖춰야 좋은 랜딩 페이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디자인적으로 뛰어나더라도 구성이 별로 안 좋으면 내가 왜 이걸 신청하고 구매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설득이 안 되니까 구매나 등록을 안 하겠죠. 또는 내용 구성을 잘했지만 디자인이 그렇게 너무 텍스트 위주로만 돼 있으면 조금 좀 아쉬움이 있죠. 다 좋은데 로딩 속도가 너무 느리면 그러면 다른 곳으로 페이지를 닫고 빠져나가니까 3가지는 좀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랜딩 페이지 종류는 아까 보셨던 여기 있는 교육 접수부터 요 5가지 이런 것이 이제 랜딩 페이지 종류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종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랜딩 페이지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할 때 랜딩 페이지를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요거 같습니다. 하나는 랜딩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좀 알기 어렵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랜딩 페이지 구성을 하려고 해도 실제로 이제 그거를 뭐 도형이나 이미지 같은 건 잘 쓰고 1단, 2단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 마지막 이 섹션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랜딩 페이지 구성 내용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나름대로 자기만의 랜딩 페이지 만드는 공식들이 있겠죠. 그런 자신만의 구성들을 좀 갖춰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공통적으로 쓸만한 그런 페이지들을 레시피를 하나 좀 공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디자인은 랜딩 페이지 전문 서비스 중에서 이제 스와이프 페이지 가지고 한번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랜딩 페이지는 크게 보면 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리드 제너레이션 하는 랜딩 페이지는 간단하게 정말 핵심 키워드, 핵심 문구 그리고 자 여기 이메일 등록하시면 이 전자책을 드려야 하고 뭐 명확한 베니핏만 제공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거기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리드 제너레이션용 그러니까 사람들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 확보하는 랜딩 페이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반면에 그 뭔가 신청 접수를 받는 그런 페이지는 사실은 내용 구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득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신청 접수를 받는 것도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일반적인 서비스 신청은 좀 두 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랜딩 페이지 중에서 제가 가장 좀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진 페이지는 제가 최근에는 들어가 본 적이 좀 됐는데 교육 사이트 있죠. 교육 온라인 교육 또 오프라인 교육 홈페이지 중에서 저는 패스트캠프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fastcampus.co.kr 여기가 그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하는 곳이죠. 자, 인강도 있고 모여서 하는 교육도 있는지 모르겠네. 일단 인강 지금 저 오랜만에 와서 보는데 하나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업무 자동화 한번 클릭해 보면 헤더 있고 여기에 자 이렇게 보면 이걸 이제 히어로 섹션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런 이미지와 명확한 뭐 키워드 내용 설명이 있고요.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장점 한 세 가지. 그러니까 뭐랄까 그 특장점 한 세 가지가 있고, 자 이렇게 그 실제 뭐 사례도 좀 있고, 저 강의하시는 분 같네요. 강사분이 그런 유튜브 영상들, 실제 이런 사례들을 좀 이미 그래픽하게 잘 표현했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요구사항들, 원하는 내용들, 어떤 내용을 하는지, 그래서 좀 특장점, 이런 내용들을 잘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FAQ도 있고요. 교육 내용들을 간략하게 특장점 위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강의 미리 보기, 그리고 여기는 본격적으로 이 강의 신청하는 내용이네요. 강의 커리큘럼, 그리고 신청하는 내용. 야, 240만 원이면 쉽지 않다. 참. 응? 네. 아, 맥북 프로고, 요거만은 16만 원, 16만 원 정도네요. 이렇게 해서 쓰면 이렇게 쭉쭉 보고, 이렇게. 그래서 특히 이제 교육 신청을 받을 때는 이런 패스트 캠퍼스 이 교육 프로그램을 저는 참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 이거를 다 똑같이 하라는 거 아니고 구성 있잖아요. 처음에 히어로 섹션 있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는지 이렇게 참고를 해가지고 한번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일반적인 뭐 서비스라든지 상품, 그러니까 쇼핑몰하고는 좀 다르죠. 쇼핑몰은 사실 전문 디자이너한테 의뢰해가지고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그 기본적인 뭐 서비스, 상품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드릴 내용은 바로 요겁니다. 레시피를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8단계 구성 공식. 이거는 그 랜딩 페이지를 어떻게 랜딩 페이지, 상세 페이지 디자인 요령하는 내용들이 복잡하게 있는 게 많은데 그런 온라인 교육 들어도 사실 좀 내꺼화 되기 어렵더라고요. 그거 보고 나서 내가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데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약간의 이제 공식. 자, 이렇게 만든 게 최선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랜딩 페이지는 만들 수 있고 요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다음에 자신이 스타일을 찾아가지고 자신의 어떤 방식들을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서 그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공식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요거는 이제 예제 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예제 페이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시 페이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시 페이지는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해서 사실 뭐 이거 자체가 뭐 굉장히 뛰어나다, 아주 디자인이 잘 됐고 좋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좀 어려울 수 있고 개인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 누구나 처음에 랜딩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보고 랜딩 페이지를 시작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기본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약간 교과서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요겁니다. 첫 번째.
섹션이라고 구성을 해보면 첫 번째는 히어로 섹션이에요. 히어로는 특히 이제 맨 위에 이제 로고 이미지 있고 때로는 이제 로고 이미지 있고 그 버튼 구매 버튼 같은 게 있기도 하지만 위에 있는 부분을 생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히어로. 자, 이제 히어로 섹션이라고 하면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자, 히어로 섹션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제 이미지를 보면 나오죠. 이런 것들을 히어로 섹션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또는 랜딩 페이지 가장 맨 윗부분이고요. 여기 설명 한번 볼까요? 자, 예, 이렇게 백그라운드의 이미지, 비디오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그 이 랜딩 페이지를 어필하고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히어로 섹션이라고 하는데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오른쪽 또는 왼쪽인데 보통 오른쪽에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있는데 어떤 이미지냐? 긍정적이고 성공을 암시하는 그런 스마일, 웃는 그런 이미지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활용하는 동영상을 여기다가 인베드해서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첫 번째는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봐 메인 주제입니다. 페이지가 이 랜딩 페이지가 뭔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표현은 밸류 프로포지션 클래리파이어라고 해서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맨 윗부분은 이겁니다. 히어로 섹션에서 이미지 있었죠. 자, 이미지. 자, 첫 번째 이 이미지 긍정적이고 성공하는 암시하는 웃는 이미지.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밸류를 표현하는데 밸류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메인 주제예요. 그다음에 메인 주제에는 기본 이 메인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이제 약간 뭐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가치를 좀 부가적으로 설명합니다. 문제 골칫거리 뭐 해결한다든지 차별점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버튼을 붙여서 클릭하면 팝업 형태로 떠올라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세 가지는 자, 이거는 이제 또 이제 밸류 스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밸류 스택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차별점 세 가지를 하나, 둘, 세 가지 차별점 또는 어떤 목적 및 목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까 팩캠도 보니까 좀 비슷하게 해놨던 것 같아요. 편하다, 쉽다, 유용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밸류 스택까지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할 부분들은 그 실제적으로 여기서부터는 아까 요거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지 또는 간단하게 소개하는 이런 동영상을 보여주고요. 기본적으로 이 밸류, 이 제공하는 가치가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좀 설명, 버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밑으로 밸류 스택이 딱 표시가 됩니다. 여기는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어떤 가치 그리고 특장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요겁니다. 어떤 그쵸 요거예요. 문제점 그리고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시죠? 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텍스트와 이미지로 하시나 어려우신가요? 해서 내용들과 해결점도 같이 보여주고요. 이렇게 해서 한 2개 내지는 3개 정도 말하고자 하는 그 고객의 아픈 점, 고통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다음 섹션은 이제 이거는 성공 공식. 그래서 가치, 혜택, 특징, 기능, 추천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기본적인 어떤 가치 세 가지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세 가지 보여주고 그 밑에 여러 가지 특장점이 있죠. 위에 있는 부분은 가치 또는 베네핏 제공하는 뭐 이제 베네핏 뭐 이익 이득 이런 점들을 제시하고 그 밑에는 특징 이 서비스의 특징을 쭉 간단하게 나열을 하는데 최대 보통 6개에서 최대 8 내지는 10개까지 이렇게 제공을 쭉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콜 투 액션. 이렇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나서
자, 이거 괜찮죠? 그래서 이거 하시려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콜 투 액션을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빼놓긴 했는데, 그 다음에는 보통 이런 내용도 많이 보여줘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그러니까 1, 2, 3에서 1, 2, 3단계 저는 뭘 어떻게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건데요. 밑을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에서 자, 회원 가입한 다음에 뭐 이북 받고 뭐 하세요라는 거.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내용이 중복돼 가지고 적지 않았는데, 클릭해서 녹화하고 저장하고 간단하게 공유하세요. 뭐 이런 내용들. 간단한 프로세스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치해 가지고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뭐 캠과 뭘 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프로세스를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로 이렇게 공감과 증명. 저도 여러분들 같이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서비스를 사용해서 어, 쉽게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저도 여러분과 같은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감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은 이렇게 주로 이제 프라이싱 테이블이죠. 가격표 그리고 번들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설명과 보증. 여기는 기본 이제 포맷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제가 특별히 하는 장점이나 그런 것들을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는 FAQ, 주로 자주 물어보는 질문. 보증은 아까 위에서 여기 추천을 좀 적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 후기 뭐 이런 내용들도 같이 적을 수 있죠. 필요에 따라서 콜투 액션도 한번 바로 더 해놓고, 맨 밑에는 저는 이제 신청 폼을 신청 봇을 인베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한 8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구성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교육 신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교육, 누구에게 이런 교육이 필요한지, 어떤 커리큘럼이 진행되는지, 교육은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인 그런 서비스 소개하는 내용들은 이렇게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랜딩 페이지를 어떻게 해서 만드느냐.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한번 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스와이프 페이지라는 서비스인데,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가 옵니다. 와서 그 뭐 폴더 단위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페이지 하나 만드는 거죠. 자, 페이지를 만드는데 create new page에서 페이지 네임, 예를 들어서 세라방 신청 페이지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 서비스는 좀 다른 특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일반적인 페이지 외에도 AMP 페이지도 제공도 해주고요. 그리고 모바일 전용으로 페이지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 AMP 페이지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AMP는 일반적인 웹페이지에서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동적인 그런 그 프로그램 코드들을 좀 제거하고, 좀 뭐랄까, 그런 텍스트하고 이미지 기반의 빠른 속도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구글 광고를 좀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는 AMP를 많이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모바일 전용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마트 페이지로. 그래서 템플릿을 한 4, 5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적당한 템플릿을 사용을 해서 수정을 해도 되는데, 우선은 이렇게 빈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빈 템플릿으로 해서 자, 됐죠. 그래서 빈 이제 템플릿이고, 여기다가 섹션별로 추가를 하는 거예요. 자, 섹션을 템플릿이고, 그쵸. 여기서 첫 번째 이거 아까 했었잖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히어로 섹션이니까 여기는 이제 표현은 인트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트로. 그래서 그럼 적당한 거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선택하면 바로 불러왔죠.
자, 불러와서 여기 이미지 다른 이미지로 교체하고요. 자,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교체하는데 여기는 또 그 어디죠? 그 픽사베이 같은 데하고 연동을 해서 이렇게 또 무료 이미지도 제공을 하더라고요. 세라박이니까 교육이니까 뭐 웨비나라고 할까요? 웨비나라고 검색을 해서 그렇지 비슷한 일단 뭐 예시니까 한번 이런 거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썩 이쁘진 않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해서 내용 수정해 놓고 이런 것도 이제 삭제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빼도 요 섹션들은 삭제해도 되고 자, 일단 히어로 섹션 만들었죠. 자, 두 번째는 히어로 섹션에 이제 이미지, 비디오, 여기 탑 슬로건과 설명하는 내용들 넣고 버튼 넣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섹션은 요 섹션이죠. 여기 자, 요 칼럼 말고 섹션 이 로우죠. 로. 아, 색깔 오랜만에 보니 헷갈리네요. 자, 여기서 눈을 클릭하면 자, 이 섹션에 여기 요만큼 있네요. 요만큼을 삭제하려면 이렇게 삭제해서 싹 지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거죠. 아까 이미지 그리고 밸류 설명하고 밸류 스택을 세 가지 넣었으니까 이 밑에다가 또 이제 템플릿으로 하나 해서 요게 바로 밸류 스택 그 스타일이네요. 아, 그럼 요거 하지 말고 요걸 할 걸 그랬네. 자, 요걸 클릭해서 추가하고 그렇죠? 자, 요거는 그냥 요 섹션은 삭제. 하고 이 그 메인 히어로 섹션과 이제 밸류 스택 세 가지 넣고요. 다음에는 문제 고통 극대화시키는 게 보통 이제 투 칼럼으로 돼서 이미지와 텍스트 위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주로 여기 컨텐츠가 여러분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이런 내용 이런 것들 이렇게 그래서 추가 여기다가 내용 설명 넣고 여기는 이제 버튼 같은 건 필요가 없겠죠. 버튼 뭐 넣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이유 한 가지 두 번째 여기다가도 또 하나 컨텐츠 섹션을 넣어볼게요. 이런 거 넣으면 되겠네요. 딱 이런 거 하나만 넣어도 될 것 같아. 하나만 자, 하나 넣고 밑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 가치, 혜택, 뭐 특징, 기능 이런 걸 넣었죠. 그러면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와 혜택. 보통 여기서 어떻게 표시했죠? 베리캐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공하는 처음에 문제점을 세 가지 넣고 가치와 혜택 이렇게 한 단계 피처로 넣었네요. 여기서 추가해서 여기서 주로 이제 피처가 이렇게 이게 설명 몇 가지로 나눠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공하는 가치 넣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상세한 한 8개까지 특징들 그러면 8개까지 이렇게 넣죠. 자, 여기까지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 추천도 좀 넣으면 좋겠네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테스티모니얼 리뷰 이런 거 요거 하나 넣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리뷰 넣고 다음에는 자 콜 투 액션 콜 투 액션이니까 콜 투 액션 여기서 이렇게 하나 넣고요. 밑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1, 2, 3 하는 거. 자,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 컨텐츠에 있을 것 같은데. 컨텐츠 아니면 피처나 여기서 1, 2, 3단계에서 뭐 이렇게 비슷하게 이런 거 가지고 하나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한하는 거. 가격표니까 보통 프라이싱 테이블에 여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적당한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추가.
마지막으로 이제 FAQ. FAQ는 이제 컨텐트 블록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FAQ 누구였나? 자, 이렇게. 아니면 이제 아코디언 같은 거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서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폼 넣고, 폼은 이제 컨택으로 가서 이런 신청 폼 적당하게 하나 삽입해서 랜딩 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내용들을 다 수정하고 디자인에 좀 손을 봤다면 저장하고요. 저장한 다음에 공개합니다. 그 도메인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정한 이런 도메인 여기다가 세라방 공개하고요. 됐죠. 자, 페이지를 한번 보면 이렇게 원하는 도메인의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톡딱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바일 버전이 좋은 게 이제 이거는 A/B 테스트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A 버전, 그다음에 B 버전. 그래서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자, B 버전. 그래서 B 버전에서는 여기 이미지가 아니라 뭐 동영상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좀 수정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다 만든 다음에 돌아갔습니다. 방금 만든 게 요거였죠. 이렇게. 그래서 A/B 테스트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이제 모바일 버전은 또 별도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모바일 버전은 이렇게 주로 슬라이드로 넘기는 형태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템플릿을 보면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넘기면서 적용하는 이런 형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스크탑에서 접속하면 그런 랜딩 페이지를 보여주고 이 모바일 사이트에서 접속하면 이런 모바일 페이지를 보여주겠죠. 이렇게 작업을 하면 랜딩 페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랜딩 페이지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자, 요 서비스 장점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장점은 좀 이런 점이 다르더라고요. 전문 랜딩 페이지를 사용하게 되면 호스팅이 필요하지 않죠. 페이지 빌더 사용할 때와 다르게 페이지 빌더는 워드프레스 기반은 이렇게 호스팅을 사용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디자인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템플릿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게 섹션 단위로 구성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커스텀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랜딩 페이지 전용 도메인을 서브 도메인 형태로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구글에서 구글 광고를 제공할 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AMP 스타일로 제작도 가능하고요. 모바일 전용 페이지, A/B 테스트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랜딩 페이지는 요거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 사례 잠깐 보여드리고 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랜딩 페이지는 대표 랜딩 페이지는 하나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랜딩 페이지가 보통 리드 제너레이션 랜딩 페이지는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에이미 포터필드라는 이제 그 온라인 마케팅 하는 분인데 이분 홈페이지는 전면 페이지에 이렇게 1, 2, 3 세 가지가 있어요. 리드 제너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리스트 빌딩, 그러니까 이 고객을 어떻게 많이 이제 리스트를 확보할 건지 그거하고 요거는 코스 크리에이션 온라인 강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요거는 뭐 시간 관리인가 보네요. 그래서 이쪽에 리스트 빌딩에 관심이 있으면 클릭하면 이게 팝업이 나오죠. 이름, 이메일 입력하면 이제 이 에이미 포터필드의 이메일 메일링 리스트에 등록이 돼서 바로 이제 요 자료를 쏴주겠죠. 그리고 코스 크리에이션에 관심이 많으면 이렇게 클릭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드 제너레이션 하는 경우는 홈페이지에 팝업 형태로 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볼게. 자, 이거예요. 그 온라인 강좌 만드는 무료 스타터 키트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항상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에다가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고 또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광고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필요하다면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러면 클릭해서 이 홈페이지로 와서 다시 보고 여기서 들어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여기에 해당하는 랜딩 페이지가 하나 별도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밑으로 한번 좀 가보면 여기도 이렇게 빌드 뭐가 여기인가요? 여기 그렇죠. 요게 바로 이 랜딩 페이지예요. 여기서 이게 위에 있는 그 툴 이게 바를 클릭해 가지고 이동하면 5 스텝스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이게 랜딩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구성을. 네. 심플하고 깔끔하게 잘 했네요. Give me access 클릭하면 여기서 팝업창이 뜨죠. 그렇게 이게 랜딩 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으면 홈페이지 이게 툴바에서 위에 있는 탑바에서 클릭해서 이동하기도 하고 페이스북 게시물 뭐 또 블로그 게시물에서 뭐 뭐랄까 그 이메일 리스트 어쩌고저쩌고 하는 몇 가지 방법 설명을 해놓고 저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하고 링크를 만든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면 이쪽 랜딩 페이지로 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진 랜딩 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자, 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오늘은 제가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예를 들어서 요거죠. 아까 보통 베리캐스트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거잖아요. 아직은 이제, 제가 아직 그 작업을 많이 못했는데, 이러고예요. 유튜브에서 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하는 뭐 방법, 뭐 질문은 잘하는 뭐 이런 영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베리캐스트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고 그리고 뭐 할인가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클릭해서 오는 거죠. 제가 메일링을 보내서 제가 요새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 동영상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동영상으로 뉴스레터를 보내니까 참 유용하고 좋네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그 베리캐스트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여기 클릭하면 이제 랜딩 페이지 오는 거죠. 이렇게 랜딩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떤 특정한 이슈, 목적, 뭐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구매를 하거나 신청을 하거나 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그 랜딩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의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 랜딩 페이지는 하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광고뿐 아니라 여러 콘텐츠에서 이렇게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 있었죠, 아까. 볼게요.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전문 서비스 말고도 이런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치, 아무래도 그거예요. 자, 유튜브에서 클릭해서 가고, 게시물에서 가고 하는데, 구글 폼으로 만들어 놓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육 신청 일시적으로 하는 건 몰라도. 충분히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는 이거 외에도 요새는 뭐 노션으로 페이지 구성이 쉬우니까 노션을 랜딩 페이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조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용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추가 말씀드리면 자, 요거는 자, 오늘은 제가 요거 이제 그 광고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아직 제가 그거 안 해서. 근데 요 서비스는 가격대가 그것도 이렇습니다. 월 29에서 한 59불. 월 하여튼 2, 3만 원씩은 월 하나 쓰려면 2, 3만 원씩은 들죠. 2, 3만 원씩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 그래서 제가 요거를 또 이렇게 그 평생 보정 같은 거 확보해놨지 뭡니까 또. 그래서 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조금 더 그렇게 하려고 해요. 랜딩 페이지 만드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요 레시피 이것도 온라인 강좌로 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요거 평생 계정 제공해 드리는 것까지 해가지고 제가 그냥 많이 안 비싸게 해가지고 그냥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그거 좀만 기다리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랜딩 페이지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저 랜딩 페이지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페이지, 주로 이메일 주소를 확보한다든지 뭔가 판매하는 페이지인데 왜 필요하느냐? 기존 서비스 가지고 해도 되지만 그래도 속도, 내용 구성도 잘하고 디자인도 잘 보여주고 속도도 빠르게 하려면 전문 서비스를 사용하면 좋다는 거죠. 전문 서비스는 여러 가지 전문 서비스가 있지만 그중에서 언바운스 너무 비싸서 이건 안 쓰고, 대표적인 랜딩 페이지 서비스 말할 때 두 가지 얘기 많이 합니다. 언바운스, 리드 페이지스 얘기 많이 하고, 이후에도 약간 다른 서비스 나온 거 있어요. 뭐 랜딩 아이부터 해서 몇 가지가 쭉 있는데 뭐 유사한 서비스 많이 있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 많이 하지만 그나마 랜딩 페이지 전용 서비스는 리드 페이지가 괜찮지만 가격 부담도 있으니 저는 요거를 획득을 해가지고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딩 페이지 이렇게 만들면 무조건 다 되는 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랜딩 페이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쭉 만들어 보면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리서치도 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잘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준 스타일, 표준 레시피 가지고 한 번 정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대해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문제의 고통 극대화를 어떻게 시키는지, 그리고 여기는 이런 밸류 프로포지션 이 내용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디테일한 내용을 오늘 설명을 못 드리게 했는데 이런 것들 온라인 강좌로 좀 넣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자, 쭉 한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설명은 좀 이렇게 마치고요. 좀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Q&A 형태로 좀 말씀 나누는 걸로 해볼게요.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역시 조금 넘게 했네요. 예, 다 마치셨어요? 네네, 지금 다 예. 준비한 내용은 말씀드렸고요. 예. 궁금하신 내용 뭐 Q&A 좀 형태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러시죠. 화면 마무리해 주시죠. 네. 네. 와우, 오늘은 완전히 우리 엑기스 부대만 다 모였어. 딱 9명. 네. 뒤에 와주신 분도 계시긴 한데요. 우리 최강도 선생님 오셨고, 박사원 선생님, 네, 내년에는 이제 얼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랜딩페이지 들을 때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예전엔 이런 디자인도 워낙 템플릿이 좋아진 게 많아가지고 갖다 그냥 네네. 뺏겨도 되긴 되는데 이제 결국은 내용 컨텐츠 그렇죠. 짜는 게 결국 네네. 일이잖아요. 그것 네. 때문에 못하는 게 가장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편집기들은 너무 많이 좋아졌고 워드프레스도 해보다 보면 뭐 엘리멘토 뭐 브리지 안 써도 엘리멘토 하나만 가지고도 내용물만 있으면 뭐 이제 뭐 번쩍번쩍 만드니까 정말 편한 세상이긴 한데 중요한 건 컨텐츠더라고요. 컨텐츠는 좀 어떻게 우리 좀 그 가닥을 좀 잡으세요. 처음에 약간 방법론 8단계를 알려주셨던 것처럼 네네. 처음에 나 이런 왁구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면 주로 어떻게 좀 구상을 하세요? 뭐 평소에는. 전에는 이제 주로 교육이 많았어요. 저는 이제 교육 모집하는 게 많았으니까 화면 공유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교육이 많다 보니까 요것도 자 네, RMA2 요것도 이제 리드 페이지로 만든 거긴 하지만 사실 시행착오가 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여기다 도대체 뭔 내용을 어떻게 넣었고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요거는 나름대로 제가 이제 하다가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표준 이건데 근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말씀하시는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지라고 그게 고민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몇 가지만 가지고 나서 딱 한번 해보면 거기서만 조금만 수정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찾은 게 이제 말씀드린 저 8단계 그거 좀 찾아보고 해요. 현재로서는. 네. 교육 신청은 요거하고 약간 다르긴 하죠. 그리고 교육대로 표준화 잡아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희 미영 선생님은 혹시 뭐 요새 다음 내년을 위해서 뭐 준비하고 있는 뭐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거나 그런 건 있어요?
있나 봐. 뭐 찾으려고 그래 보니까. 아니 홈페이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신랑 음. 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컨텐츠가 제 마음대로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내가 쫙 깨고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네, 만들려면.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신랑한테 부탁을 하면 또 신랑도 일 때문에 그걸 바로바로 주지를 못하고 예. 있어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서 좀 답답한 게 있어요. 근데 그렇죠. 홈페이지는 일단은 이것저것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이제 홈페이지도 이 랜딩 페이지하고 사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지금 가장 요새 이제 워드프레스 제가 다시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면서 정리하고 있는 게 이제 내년에 2022년부터는 페이지 빌더 시장이 어떻게 갈 거냐 이것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워드프레스의 기본 이제 페이지 빌더인 그 블록 에디터 굉장히 좀 막강해질 예정이거든요. 아주. 근데 그건 워드프레스 표준이어서 속도도 빠르고 확장성도 굉장히 뛰어난 반면에 엘리멘터나 브릿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표준은 아니잖아요. 그 대안처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워드프레스 페이지 빌더가 별로 제 기능을 못 해가지고 대안이 나왔는데 그걸 잘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표준이 또 이제 완전히 강력해져 버리다 보니까 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워드프레스 메인 그 원래 디폴트 편집키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디폴트 편집이 바뀌었는데 음.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점점 강력해져 가고 있고, 강력해지니까. 네네. 엘리멘트하고 작성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세밀하게 조정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엘리멘트가 좀 낫긴 하죠. 그래서 페이지하고 포스트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따라서 테마는 그러면 어떤 거를 써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거 좀 저는 정리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아까 정명 쌤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부터 홈페이지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게 내용이 없어가지고 만들기가 어려운 게 이게 가장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어떤 블록, 섹션 개념으로 이렇게 사고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내용을 그냥 달라고 해서 안 주면 홈페이지에다가 이거 넣을 건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여기다가 세 가지 뭐 그러면 이거 적어주면 딱 써가지고 한다든지 맞아요. 와꾸 짜가지고 그렇게 네. 여기 들어갈 거 내용 줘, 여기 들어갈 거 내용 줘 하는 게 제일 빨라요.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 엘리멘터든지 뭐든지 템플릿을 딱 줬는데 그걸 가지고 딱 현실적으로 사용하려다 보면 뭔가 좀 잘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수정해서 쓰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막 손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직접 수정해서 쓰기는 좀 너무 어려운 측면 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엘리멘터 그쪽에서도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테마들도. 네. 또 나중에 좀 기회 되면 그 부분들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저도 기존에는 그 랜딩 페이지, 워드프레스로 그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해왔는데, 네. 그 유시폰들을 이제 배우고 나니까, 네네. 거기에는 간단한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 있지만, 그 실제 고객이 방문하는 이렇게 그 형태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게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네네. 현재 제가 만들고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기능들을 사용해서 만드는 이 랜딩 페이지에다가 그 위시폰드 그 양식을 넣어서 고객 추적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좀 많이 고객 추적을 할 때는 그렇게 좀 해야 되겠네요. 지금 가르쳐 주신 걸 보면은 그냥 이제 랜딩 페이지 기능은 되게 좋은데 이제 뭐 그냥 이렇게 고객 정보만 이렇게 습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석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다른 거죠. 뭐냐면 그 위시펀드의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제 위시펀드 랜딩 페이지는 만드는 것 자체도 그게 프리스타일로 막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섹션 단위가 아니라 프리스타일로 쉽게 만들 수 있고 거기서 위시펀드 랜딩 페이지를 사용해서 사용자들이 뭔가 하게 되면 그게 위시펀드의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의 DB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뭐 예. 예, 기본적으로 위시펀드 랜딩 페이지는 위시펀드에 사용하기 위해서 같이 바인딩이 되는 거고, 하여튼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용도에 따라 다른 거죠. 예, 뭐 하나만 정답은 아니긴 하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추적 기능이나 그런 것들은 위시펀드가 좀 괜찮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지금 소개해 주시겠다고 그러면은 하는 스와이프 쪽이나 이런 쪽에도 그런 기능이 좀 보조적으로 있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쪽이요? 이렇게 추적하는 것, 만약에 트래킹 기능 같은 거.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넣을 수도 있죠. 예. 스크립트를 넣을 수 있는데 막 이렇게 뭐 블록 단위로 뭐 동영상을 재생했느냐 뭘 했느냐 이런 정도까지 추적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지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위시펀드가 지원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추적 코드는 사실 지에 있으면 거의 웬만큼 다 추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스와이프를 쓰더라도 음. 아까 이제 거기 이렇게 버튼 하나를 만들어서 그 리드를 추적하는 버튼에다가 그 위시펀드의 양식을 이렇게 끌어와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 그치. 어쨌든 폼 자체는 있으니까, 그치. 폼 자체는 HTML 내지는 그 스크립트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좀 전에 보셨던 스와이프 페이지 같은 이런 서비스들은 랜딩 페이지 전문 서비스이다 보니까 연결된 폼이나 이런 게 따로 없어서 어쨌든 그거를 넣어야 되는 거죠. 폼을 탑재해서 제표를 통해서 어디로 보내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그 위시펀드의 폼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는 있겠죠. 꽂아 넣으면 되죠. 디자인은 그쵸. 랜딩 페이지 해놓고 폼은 위시펀드에서 따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시펀드 뭐 또는 뭐 다른 뭐 폼, 봇 뭐든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결국은 그 디자인적인 것 때문에 좀 이제 편리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좀 예, 쉽게 또 할 수 있는. 디자인적으로 이제 쉽게 섹션 단위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도메인은 이제 커스텀 도메인은 위시펀드 그러고 다 사용을 하니까요. 그리고 약간 특화된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AMP, 구글의 이제 AMP 빠른 속도 딱 하면 바로 뜨는 이제 속도 측면에서 좀 뛰어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모바일 페이지도 있었잖아요. 모바일 쪽 슬라이드로 넘기는 형태를. 그래서 모바일 페이지 이렇게 좀 해보면 좋겠다 싶으면 이런 것도 가능하고 A/B 테스트도 지원하니까요. 그런 정도의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 정리하시는 동안은 제가 좀 이렇게 그러면서 구글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 요즘 여기도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붙더라고요. 랜딩 페이지 옵티마이제이션이. 그래서 아, 책도 그거, 나오고 네, 네. 콘텐츠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 어디 가요? 랜딩 페이지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주제 가지고. 랜딩 페이지 옵티마이제이션. 예. 사실 그 주제는 외국에서는 얘기 나오는지 뭐 5년 넘게 전부 이상부터 사실 콘텐츠가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근에도 올해도 책이 나온 게 있고 그렇고. 예. 그래서 저기 이 교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다음에 랜딩 페이지 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한번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좀 그런 관점이 있거든요. 뭐냐면 네. 옵티마이제이션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 예. 뭐가 있어야 옵티마이제이션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아직까지 전반적인 우리들의 수준이나 환경은 옵티마이제이션보다는 하여튼 예. 그 만들 아니, 줄 알아야 되는 게 그 먼저. 그 말씀 잘하셨는데 난 그래서 뭐 추적 코드 싣고 난 솔직히 그걸 그렇게 막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메인으로 내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브랜드에 대해서 하다못해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 같은 데 찾아보니까는 로고 집어넣어라, 뭐 집어넣어라, 너희 컨셉을 갖다가 명확히 하는 글을 넣어라 그러는데 그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추적 코드부터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옵티마이제이션 기본인데,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저기 구글 옵티마이제이션 아주 기술적으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형식을 만들 때 랜딩 페이지를 할 때 메뉴에 URL은 어떻게 써라, 로고는 어디다 집어넣어라, 뭐 컨셉은 어떻게 해가지고 넣어라, 글씨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 같거든요. 그런 그래서 거부터 맞습니다. 되지 그래서 않을까. 예, 제가 주로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네. 일단은 너무 이제 지식으로만 접하면서 막 좀 이걸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말했죠. 그보다 일단 랜딩 페이지 그러면 랜딩 페이지를 뭐 만들어 봐야 만들어 볼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홍 교수님 말씀하신 옵티마이제이션도 그렇고 스크립트의 카피라이팅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처음부터 너무 카피라이팅 생각하고 만들면 또 그게 너무 이제 안 나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공식 같은 게 외국에는 실용적인 게 많아서 그거 참 유용한 게 일단 이런 공식 가지고 일단 얼추 얼기설기 비슷하게라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씩 더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 보면 책 같은 것도 외국 네. 페이지에 이렇게 가보면은 책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거기다가 이 책이 왜 필요한지 아까 이 교수님 설명했지만은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거 써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얘기 뭐 동영상 딱 붙이고 그 콜투 액션 중간중간에 집어넣고 그거 보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아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 네.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네. 네. 기술적으로 뭘 한 가기보다는 사람의 심리를 갖다가 이렇게 쭉 할때에서 점점 이렇게 초점을 모아가듯이 결국은 그런 구조 그런 걸 제가 여러 번 그걸 보면서 아 얘네들 참 잘한다 이런 거 그게 랜딩 페이지 같은데 사람들로 하여금 한번 들어온 사람들 딱 꼼짝 못하게 이거 안 사면 안 되게 가입 안 하면 안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제품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딱 잡아서 꽉 이게 뭐라 좀 나쁜 표현이지만 하여간에 후킹했으면은 놓지 않고 그대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 사실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 랜딩 페이지를 갖다가 그 구글 폼이 대신한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사실은 우리는 랜딩 페이지 필요성도 못 느꼈어요. 그냥 이런 물건 이거 하세요. 그러면 가입하세요. 등록하세요. 그냥 바로 이렇게 간다고요. 그 보는 사람이 그게 끌리지도 않는데 그냥 중간에 뭔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가입하게 하고 사기 하고 하는 그 과정을 랜딩 페이지가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필요성도 못 느끼고 무조건 강매를 한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하니까 효과가 별로 없었고 좀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냥. 그래서 랜딩 페이지가 아까 말씀드린 종류가 좀 있잖아요.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 예.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무료 소책자 배포하는데 이렇게 길게 만들 필요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소책자 요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내용이 있는 거고 몇 페이지짜리인데 PDF인데 요거 드릴게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사실 등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리드 제너레이션용 랜딩 페이지는 심플하게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청이나 구매 용도는 좀 약간 길게 한다든지 뭐 이게 목적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랜딩 페이지를 많이 안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로 그것들을 오픈 채팅 같은 데서 뭐 교육 같은 거 많이 하면서 거의 미리 사전 작업을 다 해놓고 그냥 시청만 그쪽에서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랜딩 페이지를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신청 폼인데 거기다 그냥 개요 정도 좀 넣어가지고 하는 형태를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워낙 간단하고 심플하고 빠른 걸 좋아해요. 우리나라 분들이. 질질이 길게 쓰는 거 싫어해. 저도 응. 아마 작년 아니고 이제 제가 그때 그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션 가지고 그 약간 랜딩 페이지 비슷하게 쓸 수도 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또 그렇게도 많이 쓴다. 커스텀 도메인 해가지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고민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다 종류는 많은데 어쨌든 저도 하려면 이제 정착은 해야 되잖아요. 한 가지 정착을 해서 어쨌든 제가 쓰려면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결정한 거는 이 정도면 더 이상 다른 거 없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면 처음에 만들 때는 처음에 이제 한 번 만들고 몇 번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템플릿을 활용을 하더라도 원리를 알면 템플릿을 활용하더라도 좀 뭔가 이제 감이 오는데 그 없을 때는 템플릿은 그냥 이미지에다가 거의 텍스트 정도라는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빈 캔버스에다 그런 공식 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벌써 25분이네요. 마무리하죠 뭐. 거기 다음 우리 모임 예고 좀 드리고요. 다음 주는 제 차례라서 그 지난달에 했던 그 플루언트 CRM 제가 지금 책 쓰던 거 있는 게 거의 원고 지금 마감 단계거든요. 전체 5개 장 중에서 지금 3장까지 거의 마무리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말 정도면 탈고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하는데 그 타임에 맞춰서 탈고 기념으로 그 쓰면서 느꼈던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앞으로 어떻게 좀 그 실전에서는 이런 팁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만 조금 골라서 책 속에 겸해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어쨌든 그동안 맨날 이렇게 그 솔루션을 이렇게 막 눌러가면서 뭐 이런 기능이 있어요라고 하던 거를 이제 종이에다 옮기려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제 화면을 직접 따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손이 많이 가다 보니 또 거기에 그 숨겨진 기능들이나 그 의미도 좀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는 그런 항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뭐 좀 비하인드 스토리 뭐 겸해서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 목요일 우리 그 말목회인데요. 25일 날 우리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소셜 포럼 저희 교수진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초빙하는 그 행사인데 이번 주는 그 박춘원 선생님이라고 알렉산더 박이라고 유명한 분인데 그 요새 메타버스가 워낙 뜨고 있으니까요. 그 앞으로 내년도 이후 그 동영상 서비스가 어떤 쪽 방향으로 갈 것 같은지 우리가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어떤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주제 삼아 가지고 처음으로 메타버스 얘기 한번 저희 내부에서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목요일 저녁 7시니까요. 혹시 그 오시는 거 시간 미리 좀 챙겨 놓으시고요. 혹시 주변에 또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 혹시 계시다고 하면 함께 안내해서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공지사항이나 고지사항 네. 예 말씀하세요. 저 한 1분만요. 뭐냐면 예. 어차피 이렇게 했으니까 의견들을 좀 여쭤보려고. 의견들을 뭐냐면 그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곧 이런 랜딩 페이지 스와이프 페이지의 무제한 페이지 만들 수 있는 이제 평생 계정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그 동영상 뭐 이렇게 커뮤니티 이렇게 제공해서 드릴 건데 한 얼마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면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매력을 느낄지 그 숫자 그냥 생각나시래. 숫자를 한번 채팅창에다 남겨주시면 그냥 제가 참고만 좀 할게요. 참고만. 평생 버전 개념으로요? 한번 깔으면 평생 쓰는 걸로? 그렇죠. 한번 지불하면 그냥 평생 요 랜딩 페이지 서비스 평생 사용하는 거 그리고 제가 레시피 추가 설명 뭐 이런 동영상 강좌 같은 거 만들고 뭐 이렇게 서포트 같은 거 좀 하면 어느 정도면 좋을까? 그러니까 10,000원 단위로 숫자를 하나만 한번 생각나시듯 편하게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으면 입력해 주시면 이제 참고로만 좀 하려고. 지금 너무 지금 네, 넣어드려요? 지금 채팅창에다가 네, 줌 채팅창에다가 숫자 하나만 한 1분 내로 살짝 넣어주시면 싸게 싸게 갈래 저는. 야, 워낙 툴들이 많다 보니까 요새는 꼭 뭐에 의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많지 않은 비용을 써도 그냥 그 부가 비용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이거 꼭 써야 돼 그런 느낌이 들게 참 많아요 요새는. 그게 근데 다달이 그게 나간다 그러면 엄청 부담이 되잖아요. 모아지면은. 그러니까요. 예. 이것저것 쓰다 보면 저도 지금 아무리 안 쓴다 그래도 뭐 동영상 뭐 이렇게 뭐 중계하는 것 뭐 줌 또 몇 명 들어오는 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은근히 나가요. 맞아요. 나중에 그 네, 해외 네. 카드 보면 그래서 그래서 좀 필수적으로 도발 안 쓰면 안 되는 핵심 되는 건 몇 가지 이렇게 월정액으로 쓰더라도 가능하면 좀 그렇게 좀 평생 버전 같은 게 있으면 그렇죠. 잘 구해서 쓰는 게 좀 도움이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꼭 필요해가지고 쓰는 사람은 가격이 좀 높더라도 쓰는데 그렇죠. 네, 네. 안 그런 저 같은 사람은 들었을 때는 이거 있으면 좋겠네 사놓고 안 써요.
그렇지. 그런 것도 벌써 지금 몇 개가 되거든요. 근데 맞아요. 시간 내 가지고 네. 이걸 해야지 그 생각은 갖고 있는데 사놓고 안 한다 이거죠. 그게 맞아요. 지나가면 좀 아쉬울 것 같으니까 또 돈을 내고 사긴 사는데 그래서 저도 사놓기만 하고 안 쓰는 게 많고요. 돈 안 내도 되는 서비스를 계속 돈 내면 쓰는 것도 많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몇 분 응답하셨으니까 오늘 네, 마무리하죠. 네, 예, 네. 고생들 하셨고요. 목요일 날 7시입니다. 저기 우리 그 외부 강의 하시는 거니까 그쪽에는 좀 한번 와주시면 서로 도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그리고 일요일은 저랑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예, 또 멋진 한 주 네, 맞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겠습니다.